안녕하세요. 청세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이프로젠 메디신, 음, 에이프로젠 계열사 중에 상장된 회사 중에는 그래도 가장 번듯한 회사고, 아시는 것처럼 에이프로젠 그룹은 에이프로젠이 중심이죠. 에이프로젠이 알짜인데, 정작 에이프로젠은 비상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장된 거는 이 메디신과 제약과 HNG,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나 S맥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계열 분리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쪽도 조경숙 대표,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조경숙 대표랑 something 스페셜이 있었고, 지금 에이프로젠 계열에선 떨어져 있지만 뭐 언제든 짝짝꿍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뭐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에이프로젠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이 주총이었어요. 에이프로젠 메디신 정기 주총 오늘이 주총이었고, 뭐 별다르게 뭐 갑론을박 할 건 없고, 지금 갑론을박이 되는 건 합병이죠. 합병. 주주가 이제 거수기 행세를 해줘야지 합병이 진행될 텐데,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재섭이가 재섭이가 누군지는 다 알 거고요. 어, 재섭이가 뭐 주주들 협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합병 반대해버리면은 나 에이프로젠 팔고 떠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 협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은 이렇게 이야기겠죠. 땡큐, 제발 팔아줘, 제발 팔아줘. 지금까지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됐든 에이프로젠 제약이 됐든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가 됐든 김재섭을 좋아하는 주주들은 없었어요. 대다수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종목들의 대표들은 다 욕을 먹지만, 이 김재섭이 욕을 먹는 거는 글자 그대로 역대급이죠. 역대급이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나마 완성된 약은, 바이오시밀러 중에 그나마 완성된 약은 GS071이죠. 이 개발이 진행 중인 약이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음, 일본에서는 이게 판매 승인까지 나온 약이죠. 판매 승인까지 나오는데 지금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고? 매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매출 보고를 안 해줘요. 만약에 매출이 나왔다면 얼마 매출이 나왔다고 홍보를 할 만도 한데, 뭐 팔리질 않는 건지 왜 매출 보고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나? 그것도 물음표예요. 이 약을 GS07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어쨌든 이 GS071이라는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고, 알려진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해도 꽤 약은 많이 있어요. 굳이 뭐 바이오시밀러 뿐만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은 다양해요. 물론 개발이 완료된 약은 GS071밖에 없긴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도 한 5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말고도 뭐 항체 신약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도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허셉틴, 뭐 휴미라, 뭐 이쪽 레미케이드, 이쪽은 다 바이오시밀러 파이프 라인이고, 이거 말고도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에이프로젠이 특허는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력은 뭐 알아주는 회사죠. 주주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만들지 못한 세포주 독립배양 기술, 이거를 완성시킨 연구원이 에이프로젠에 있죠. 에이프로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의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이야기하면서 이 오리지널 허세틴 약을 기존
바이오시밀러 약가보다 한 40% 할인해가지고 후발주자로서 뭐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에이프로젠은 40% 수준이야 20% 수준이에요. 원가가 셀트리온의 5분의 1로 알려져 있죠. 왜냐고요? 세포주 독립배양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뭔 기술인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기술력으로 따지면 셀트리온보다 앞서 있는데 시간이 느렸던 거죠. 그 시간이 느려진 이유, 그거는 이 김재섭이 지금은 대표가 아니고 대표를 이승호라는 사람한테 대표를 넘겼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바지 사장이라고 하면 이 이승호라는 사람을 뭐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전문 CEO인 이 이승호 대표한테 넘겼고, 하지만 여전히 뭐 지분을 쥐고 있는 거는 이 재섭이죠. 재섭이고, 자, 얘기를 다시 돌려서 왜 이렇게 됐냐? 원래는 더 기술력도 좋았는데 왜 셀트리온한테 시기적으로 밀렸냐? 이거를 들여다보려면은 이 약 이름부터 보시면 돼요. 지금 에이프로젠에서 만들고 있는 약 네이밍은 다 AP로 나가요. AP 어쩌고 저쩌고. 에이프로젠이니까 당연히 AP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 GS071이잖아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약이. 이 GS는 어디서 온 GS냐? 제섭의 GS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GS는 제넥셀 세인. 김재섭이 상폐시킨 회사죠. 원래 이 제넥셀 세인이란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다면은 셀트리온보다 빠른 거죠. 근데 이게 상폐를 당하면서 중간에 한번 부침을 겪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셀트리온한테 밀린 거죠. 시기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밀린 게 결과적으로는 천추의 한이 남았고, 뭐 이 재섭이가 결과적으로 어떤 유니콘 기업의 어떤 회장, 뭐 기술력, 제약바이오, 바이오 산업의 거두,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김재섭 그러면은 뭐 기업 사냥꾼,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원인이 이 상장 폐지, 멀쩡한 상장 회사를 폐지시킨 데서 나오는 거죠. 뭐 제가 뭐 개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검색해 볼게요. 제넥셀 세인. 자, 제넥셀 세인 있죠? 자, 제넥셀 세인 비상장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김재섭이 좌절과 용기 새로운 시작 나오죠. 김재섭이 상폐시킨 회사예요. 원래는 존재했던 상장 회사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기사를 클릭해 보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쭉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뜨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 왜 기사가 바로 안 뜨나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바로 안 뜬다면은 바로 안 뜬다면은 새로운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봅시다. 자, 제넥셀 세인, 뭐 크라인 제인도 합병 무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결국 이게 상폐당한 회사예요. 상폐당한 회사고, 나름대로 뭐 한국 기술 산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재섭이 상폐시킨 거예요. 김재섭이 상폐를 시켰고, 뭐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셀트리온한테 뒤처지기 시작한 스타트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김재섭이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처럼 슈넬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지금의 에이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고, 자, 에이프로젠 HNG도 마찬가지. 이거 로코조이죠. 다
모두 다 뭐 전환사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뽑아 쓰면서 나름대로는 변명을 하죠. 워낙에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라는 게 개발 비용이 약이 나와서 약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출이 발생되기 때까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기존 주주들, 에이프로젠 계열사들이죠. 이 에이프로젠 계열사들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너무 빅엿을 많이 매겼어요. 빅엿을 많이 매겼고, 뭐 그냥 끝도 없이 전환사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전환사채가 나와버리니까 주주 가치는 계속 희석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뭐 약은 나온다 하면서 정작 매출이나 이익은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끝도 없이 새로운 약, 새로운 특허, 새로운 임상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들어가는 만큼의 돈은 어디서 뽑아내나요? 주주들한테 다 뽑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뭐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회사는 이 메디신이 아니라,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아니라 에이프로젠 제약, 슈넬생명과학이었어요. 원래 이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넥셀세인이라는 회사를 상폐시키면서 에이프로젠만 갖고 있다가 이 김대섭이 슈넬생명과학을 인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슈넬생명과학 자회사로 에이프로젠을 넣습니다. 왜냐면은 에이프로젠 자회사가 슈넬생명과학이면 자금을 못 뽑아 먹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슈넬생명과학의 자회사가 에이프로젠이면은 부모가 자식을 벌어 먹여야 되니까 돈을 계속 화수분처럼 찍어내면서 주주들한테 빨대로 꽂고 쭉쭉 빨아 먹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였던 모 회사였던 슈넬생명과학이 자회사가 되고, 자회사였던 에이프로젠이 모 회사가 돼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제가 무슨 뇌피셜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에이프로젠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신월생명과학 밑에 계열사로 에이프로젠이 있었는데 2015년인가 2015년 전후로 해서 에이프로젠이 모회사가 되고 슈넬생명과학이 자회사가 돼버려요. 이게 어느 시점이냐?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GS071이라는 이 지금 완성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상업 생산을 개시하고 임상 3상이 일본에서 성공을 치는 마무리 단계, 신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점에 이제는 뭐 돈을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고, 이 GS071이라는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에이프로젠이 대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 김재섭이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돼버린 희한한 어떤 이런 서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고, 뭐 이거는 과거 이야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락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해요. 지금은 제가 뭐 슈넬생명과 지금의 에이프로젠 제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자, 뭐 로코조이죠. 로코조이도 지금은 에이프로젠 HNG로 바뀌어 있지만 이것도 원래 에이프로젠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이프로젠 제약에서도 마찬가지, 돈을 투입해가지고 결국 인수합병 해가지고 먹은 거죠. 회사 하나를 먹은 거고, 이 회사를 먹으면서 뭐 회사를 키우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주주 가치를 제고한 게 아니라 사채 찍어낸 거예요. 사채 찍어내서 돈 빌려갖고 자기가 안 갚고 뭐로 갚냐? 주식으로 갚는 거죠. 주식. 그럼 기존 주주들은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이 전원사채 뿌려버리면은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쭉쭉쭉쭉 떨어져요. 쭉쭉쭉쭉.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개발비를 뽑아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 충북 오송 공장이죠. 뭐 정확한 정보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연간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200만 리터예요. 200만 리터 배양액. 바이오시밀러 배양액을 뽑아낼 수 있는 게 200만 리터 생산 규모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글로벌, 국내가 아닙니다. 국내는 차원이 틀려요. 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바이넥스도 이야기하고 이러지만 이런 바이넥스 캐파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얘네 캐파가 어떤 캐파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캐파, 셀트리온 캐파, 이런 캐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캐파예요. 거의 한 글로벌 한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고요.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요. 개뿔도 없는 회사가. 개뿔도 없는 회사인데 이 연간 바이오시밀러 배양할 수 있는 생산 규모가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회사다. 이 부터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누구한테 뽑아냈다? 자기가 엔젤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돈을 개발비, 공장 세우는 비용을 들인 게 아니라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 에이프로젠 킥, KRC, 지금의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나라 KRC 때 먹어가지고 뭐 인수 조건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0원대 어간이었던 나라 KRC라는 회사, 이거를 거의 뭐 2만 원 가까이 19,000 얼마까지 뻥튀기 시켜가지고 에이프로젠 KIC로 바꿔가지고 주식 장난질 치면서 전환사채 뿌리면서 15,000원, 만원, 8,000원, 5,000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오버행 이슈, 물량 부담. 그만큼 전환사채를 많이 찍어내서 사채가 다 주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 주식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흔해.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장사를 해온 게 이 에이프로젠 김재섭의 어떤 과거와 현재.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주주총회 날이라고 했잖아요. 게시판을 잠깐 들어가 봤더니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었고, 잠깐 게시판 보시면 게시판 분위기가 이래요. 자, 뭐 매드는 에이프로젠 메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번 주 뭐 주봉상 뭐 이렇게 뭐 움직이더라고 뇌피셜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1,500원에서 1,600원 분할 매수로 20%를 먹자 단타 쳐가지고, 뭐 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1,500원 밑으로는 절대 안 떠질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1,500원 까질 수도 있어요. 뭐 1,400원대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리고 뭐 주식 매수 청구권 이야기도 나오는데 2,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은 300억 이내에서 주식을 사주겠다. 근데 이것도 300억 넘으면 꽝인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합병 시나리오가 재섭이는 합병을 시키고 싶은데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과 에이프로젠 비상장 에이프로젠을 합병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이라는 코스피 상장사를 통해서 에이프로젠을 결국은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뭐 또다시 한번 한탕을 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만만하게 봐주지 않겠다라고 주주들이 벼르고 있는 거죠. 주주들이 벼르고 있고, 근데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300억 이상 터지거나 또는 임시주총, 뭐 계속해서 지금 날짜가 딜레이 되고 있어요. 뭐 5월이라고 했다가 뭐 6월이라고 했다가 5월 초라고 했다, 6월 초라고 했다, 6월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임시주총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참석 주주, 의결권이 있는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주주들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가결되는 거죠. 이게 가결이 안 되면 꽝인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협박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만약 이거 안 해준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이걸 안 해준다 그러면은 매각하겠다. 뭐 어디에 매각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없는데 매각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슈넬생명과학 에이프리젠 제약 출신 주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조금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에도 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2015년도, 뭐 2016년도 이때도 뭐 직상장이냐 우회상장이냐, 이 에이프로젠이 결과적으로 모든 만악의 근원이 이 에이프로젠이죠. 왜냐하면은 이 에이프로젠을 지배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지베이스. 이 지베이스는 글자 그대로 99.9%,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 김재섭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 이 지베이스가 에이프로젠을 지배하고, 이 에이프로젠이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에이프로젠 메디신이나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만악의 근원, 이 에이프로젠을 일단 상장을 시켜야지 이 에이프로젠 관련된 뭐 지베이스 지분이 됐든 이 김재섭이 제대로 한탕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주주들한테 돈을 뽑아 먹은 거는, 지금까지 재섭이가 여러 가지 뭐 이빨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설레발이 됐든 돈을 뽑아 먹은 거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자기가 쓴 돈도 없지 않아 있겠죠. 김재섭 플러스 누구? 김정출. 김정출은 누구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 대표죠. 세무 공무원 출신 김재섭의 형이에요. 김정출은. 이 형제는 용감했다. 그렇게 하고 많이 해먹었을 텐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거는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제대로 한탕을 해먹으려면 이 GBS 지분을 상장을 시켜야지 글자 그대로 제대로 한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주주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 5년 이내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는 이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항체 신약이 됐든 매출 찍을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재섭도 이 회사를 성장시켜 갖고 성장한 회사의 지분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전공법을 포기했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우회상장, 인수합병, 뭐 합병을 시켜가지고 지분이 상장되면은 결과적으로 통합법인, 자,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남는 거고, 에이프로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비상장이었던 에이프로젠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에이프로젠에 갖고 있었던 이 지베이스의 지분은 결과적으로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에이프로젠 메디신, 합병 우회상장된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지분이 들어가는 거죠. 뭐 합법적으로 이제 뭐 이 비상장 회사 지베이스의 어떤 개인 회사의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에이프로젠 메디신이라는 코스피 상장사에 합법적인 지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글자 그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한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이렇게 명실상부한 회사로 자기 기업을, 기술력 있는 회사를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회상장, 합병으로 회사를 합병시켜가지고 한 방에 먹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재섭이가 해왔던 이 수많은 인수합병, M&A 과정 속에서 GBS 갖고 에이프로젠을 지배하면서 이 에이프로젠 계열사들을 만들어 왔던 그런 인수합병 과정 속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사채를 유상증자나 주식 발행으로 갚아버리는
이런 행태를 뭐 정말 일관되게 지켜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는 거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S맥,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S맥이라는 회사 나름 뭐 반도체, 뭐 아이폰이나 뭐 휴대폰 쪽으로 반도체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M&A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 S맥을 통해 가지고 나름 기술력이 있는 뭐 지금 뭐 항체 신약 관련해서 뭐 특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 뭐 다이노나라든지 뭐 루미 마이크로 뭐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뭐 지분이 엮여 있는 이 예전 지금인 현 조경수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S맥 대표가 조경숙이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인수합병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약이나 H&G 가지고 유상증자 하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장난질 쳤던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오다가 이제는 에이프로젠을 합병시켜야 되니까 상장시켜야 되니까 거기와의 관계를 끊고 뭐 유니콘, 대한민국 최초의 바이오 기업 최초 유니콘이라는 타이틀로 나름 세탁을 해보려고 했지만 택도 없는 거죠. 택도 없는 거고. 자, 차트 잠깐 볼게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가 궁금한 건데 솔직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부분은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지금 이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차트 보시면은 뭐 이게 뭐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1,300원에서 뭐 1,400원, 뭐 1,500원 점점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요 구간 보여드린 일봉상의 구간에서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거보다 더 비쌌을 때도 그거보다 훨씬 더 샀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단순히 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우상향 패턴이 조금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순진하게 우리 재섭이를 조금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절대 그렇지 않다. 독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독사 같은 사람이고 자 2,000원 언저리의 회사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결국 나라 KRC였고요. 이 나라 KRC가 에이프로젠 KRC로 바꿨다가 에이프로젠 메디신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 2,000원짜리 회사를 인수한다는 찌라시를 띄우면서 연상을 줘가지고 만원 어강까지 뻥튀기 시킨 다음에 만원부터는 이게 이제 상한가가 살짝 풀리면서 개미들도 막 달려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에이프로젠이 거의 이제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회사 2017년 말입니다. 2017년 말에는 뭐 사실상 제2의 셀트리온이 아니냐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때 완성된 GS071 이때 완성된 이 GS071이라는 바이오시밀러 약물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도 제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로. 약은 만들었는데 이 약과 관련해서 공장도 만들고 무수하게 돈이 들어갔는데 매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기업을 키울 마음이 없구나. 물론 뭐 매각이 됐든 뭐 대표가 바뀌든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뭐 5년이든 10년 지난 어느 순간에는 어쨌든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 약을 갖고 매출이 나오기야 나오겠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 재섭이 때에는 힘들지 않을까.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에이프로젠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겠죠. 자, 제 과거 영상도 보시면은 자,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크게 미련 갖지 마시고 저는 한 1,4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1,400원 정도가 저점. 그리고 뭐 1,800원
1,900원, 뭐 2,000원. 이 고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쌀 때 몰빵 치고 몰빵 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거죠. 비쌀 때 1,800원이든 1,900원이든 2,000원이든 이 자리에서 3% 이상 밀린다. 고점에서 3% 이상 밀린다. 미련 없이 전량 익절.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도 뭐 6월 달까지도 그렇고 6월 이후에도 조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날 거예요. 장대 양봉 날 때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서 저렴하게 뭐 1,500원이든 1,400원이든 싸게 사서 1,800원이든 1,900원이든 비싸게 팔면은 충분하게 뽑아 먹을 수 있고 손실난 부분들 최대한 복구를 하셔라. 그렇게라도 이 회사가 매출을 찍어서 GS071이 됐든 뭐 항체 신약이 됐든 그 외 다양한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그 약을 팔아서 이익을 만들기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제발 정신 차리시고 우리 재섭이한테 기대하지 맙시다. 자, 요렇게 한번 에이프로젠 메디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속내를 한번 쭉 말씀드렸고요. 자, 요 영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채널에 다른 영상 한 번씩 보시고 광고 끝까지 한 번만 봐주세요. 30초 정도면은 광고 끝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새로운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 한번 주시면은 또 제가 힘을 내서 유익한 이야기, 유익한 주식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